사실 아이들은 공부 방법 자체를 몰라요. 시험 공부한 흔적이 문제집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공부 방법 모르는 겁니다. 이 아이의 수준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선행 막 나가는 대형학원 그런 애들 보내시잖아요. 학원에 전기세만 내주고 이번 방학 끝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부 이번 방학만큼은 시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스몰빅클래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조승우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월 말, 7월 초 요쯤 되면 이제 애들이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실수해서 틀렸어, 학원에서 안 알려줬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 나왔어, 2번, 3번 그렇게 시험 망하다 보면 엄마 나 공부머리 없나 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시험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지금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안 치니까 중학교 와서 처음으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 시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 오르고 싶은 고지를 찍어 놓고 내가 저 고지 오르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그냥 시험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시험 공부 이꼴 문제집 풀기가 대부분입니다. 시험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 결국 그 구멍이라는 걸 내가 찾아가지고 구멍을 메꾸는 작업이 시험 공부인데, 애들은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은 것도 없는데 그냥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사실 틀리려고 푸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공부한 것 중에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발견해서 그거 시험 가서 안 틀리려고 하는 건데 그냥 문제집 풀어요.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풀고 나서가 더 중요한데, 결국 내가 뭐가 헷갈렸고 뭘 몰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번에 내가 이걸 모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거 없이 그냥 문제집 풀고 시험 공부 끝,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은 시험 공부를 나름대로 하는데도 결과가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결국은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4가지로 제가 좀 추려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험 공부라는 것을 2주, 길면 한 3주 앞두고 이때 하는 것만이 시험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중학생들한테도 말하는 게 뭐냐면, 시험 기간 전부터 시험 성적이 한 50%, 60%는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보통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듣거든요. 기말고사 하면 보통 5월, 6월에 진도 나간 거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 뭐 2달이니까 한 8주, 9주 정도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3번 수업 듣죠. 그러면 곱하기 하면 25에서 27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보면 시험 문제 몇 문제죠? 25문제 정도 나옵니다. 즉, 1시간에 한 문제씩 이미 문제는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선생님들이 제일 미운 애들이 누구냐면, 학교에서 이제 학원에서 배웠다고 수업 때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반대로 그럼 어떤 애들이 예쁘냐면, 결국 수업 시간에 눈 초롱초롱 선생님 수업 막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수업 듣고 필기하고 질문하는 애들, 이 애들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럼 결국 선생님들은 수업 잘 들은 애들이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제가 제대로 듣지 않고 내가 뭔가 시험을 잘 보겠다는 거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학교 수업 태도, 평소에 시험 기간이 아닐 때의 공부 습관에서 이미 시험 성적은 결정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정도 이 공부법을 연구하면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배운 것을 내 언어로, 내 말로, 내 손으로 직접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업 때 배운 거를 요약 정리를 하든 표를 만들든 마인드맵을 만들든 뭔가 재구성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그게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의 일상을 돌이켜보면 일주일에 한 3군데 정도 학원, 뭐 많으면 5개도 다녀요. 또 집에 갔다 오면 또 어때요? 8, 9시 돼서 오면 밥 먹고 씻고 해도 뭐 진짜 9시. 그러면 학원 숙제 보통 뭐 하루에 최소한 적어도 1-2시간 물량 나오면 숙제하고 나면 10시, 11시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 시간이 애초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아이들은 시험 기간 1, 2주 전까지 내가 뭔가 내 걸로 만드는 시간 자체가 없고, 제가 실제로 서울대 학생들 공부법 책 쓰면서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수업을 듣는 이 인풋 시간하고 내 걸로 재구성해서 그걸 내 머릿속에서 꺼내보는 시간의 비율이 대략 1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1시간을 수업 들으면 최소한 1시간은, 진짜 아무리 적어도 30분은 내가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요약 정리하고 뭔가 인출도 해보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 후자의 시간이 1, 20%도 안 되니까 뭔가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시험 성적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내가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 맨날 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축구 잘하고 싶은데 맨날 그 EPL 경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다는 걸 한번 짚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사실 아이들은
공부 방법 자체를 몰라요.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그 시험 공부의 기본 루틴이 뭐냐면 학교 수업 듣고 교과서든 노트에다가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문제집을 풀죠. 그리고 문제집 풀고 나서 이제 맞은 거는 맞은 것대로, 틀린 건 틀린 것대로 이제 내가 몰랐던 거 다시 정리하는 거.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단권화 작업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시험 공부 방법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딱 하나만 보시면 아는데요. 시험 공부한 흔적이 문제집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공부 방법 모르는 겁니다. 얘는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뭔가 책상에 앉아도 내가 이걸 내 걸로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막막하니까 뭘 시작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보면 부모님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건 알겠지 싶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학생들 중에 플래너 한 번 안 써본 애들이요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애들은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서 못합니다. 예를 들면 또 오답 노트도 뭐 학원 숙제 해가면서 해요.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오답 노트를 쓰는 거는 결국 거기에 써둔 거 다시 보면서 그 비슷한 내가 틀렸던 문제 안 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10명 중에 7명은 오답 노트 써놓고 다시 안 꺼내봅니다. 그럼 그거는 시간 낭비, 그냥 손 근육 운동한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 공부를 하는데도 방법을 모르고 그 방법의 목적을 모르니까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험 공부라는 게 그 목적성이 없으니까 전략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 방법을 알려줬을 때 3개월, 2달이면 확실히 이제 공부의 길을 찾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미루고 안 하던 공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중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결국 이 아이들이 하게 만들려면 방법과 길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인데 아마 부모님들도 그런 후회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시험 전날만 되면 진짜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런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을 못 본 첫 번째 이유는 시험 기간 내에 시험 범위 한 번을 다 못 봐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머릿속에 시험 공부하면 할 일이 뭔지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뭘 고려하지 않냐면 결론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할 일만큼이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시에 이걸 하는데 얼만큼에 걸릴지에 대한 소요 시간의 고려가 있어야 제대로 된 계획이 되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시험 기간 내에 시험 범위 한 번을 다 못 봐서 시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학교 수업 태도, 그리고 자기 공부 시간 부족, 그리고 시험 공부 방법을 모른다는 거, 그리고 시험 공부 계획 부재, 이 4가지가 중학생 친구들 나아가 고등학생들이 학교 시험을 못 보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고,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첫 번째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랑 당일 복습, 데일리뷰 클리어라는 거를 제일 먼저 습관으로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 수업 듣고 나서 포스트잇 한 장에다가 딱 2가지만 쉬는 시간이든 집에 와서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왜 1시간에 한 문제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수업에 목표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도 해주고 아니면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고자 하는지가 오늘의 수업의 목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오늘 운율 비율에 대해서 배우겠다. 그러면 수업 듣고 나서 아 오늘 운율 비율에 배우는 게 수업의 목표였구나만 인식해도요 적어도 오늘 수업의 절반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운율 비유가 뭐였다 단어를 적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배운 지문에 이게 뭐가 있었는지 한두 줄만 정리를 해도 이거 하는데 한 5분 걸렸다? 시험 기간 1시간, 2시간 복습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실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복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배운 시점과 복습을 하는 텀의 시점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효율과 효과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뒤에 복습하려고 한다?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지금 1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5분, 10분만 내서 내가 오늘 뭘 배웠지, 뭐가 있었지만 인식해도요 이 기억이 훨씬 더 오랫동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일 복습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모르는 거나 이해 안 된 거는 꼭 적어보라고 해요. 서울대생들한테 40명 정도 인터뷰를 해보면 한 15명 정도가 공통되게 쓰는 이상한 단어가 있었어요. 공부 비결을 물어봤는데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진짜 자기가 공부하다가 수업 듣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선생님께 물어본 적이 있다, 아니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한테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물어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모르는 거를 넘어가는 꼴을 보질 못합니다. 그걸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론적으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날 최소한 그 줄을 넘기지 않고 해소를 한다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이제 아예 공부할 엄두를 못 내가지고 시작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책을 펼쳤어요. 이해 안 되고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요. 분명히 수업 들을 땐 뭔가 그래도 감이 잡혔던 건데 한 달 지나고 나서 내
내가 다시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모르는 거는 즉시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슨 대단한 것보다 이것부터 시도해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자기 공부 시간 확보 측면 관련해서 방학 앞두고 있잖아요. 방학 때 되면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라는 그 긴 시간이 좀 비니까 이 시간들을 또 막 특강하고 수업들로 많이 채우시잖아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학 때 교과목 수업 3가지가 넘어가면 저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뭐 어느 학원에서 이게 이번 방학 때 이거 해야 된다, 또 옆집 어머님이 뭐 이거 시킨다, 다 쫓아가면요, 어쩌면 남들 다 하는 거 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조건 저는 그 방학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거든요. 바로 우리 아이를 놓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내 아이가 지금 뭐가 안 되는지를 봐서 그걸 내가 이번 방학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뾰족하게 뚫고 나가서 잘하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2학기 때 내가 그래도 이거 해냈어, 내가 이만큼 보완했어, 성취감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애들 방학 때면 더 바빠요. 그만큼 뭐 특강하고 또 학원에서 방학이라고 또 애들 공부 안 할까 봐 숙제 엄청 내주거든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 기계처럼 끌려다니다가 숙제하다가 방학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부족했는데 이만큼 내가 채워냈어 라는 성취감을 애들이 못 느끼니까 오히려 2학기 시작할 때 이번 방학 동안 뭐 했지? 그러면서 더욱 무기력하게 새 학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학 동안 정말 자기 공부 이번 방학만큼은 시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내가 학교 시험 보는데 영어 문법이 안 돼서 이번 여름방학 한 달 동안은 내가 뭐 지난 학년 거라도 보완해서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이거 반드시 하겠어. 학원 수업이 됐든 인강이 됐든 그거 내 걸로 만드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기 공부 시간을 구조적으로 하루에 가용 시간을 한 4-5시간 정도, 3-4시간 정도는 확보해 주시는 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 아침 10시 가서 저녁 7시까지 학원 하니까 그래도 뭐 밤에 와서 저녁 먹고 자기 공부 시간이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이런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원 수업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자기 공부 3시간, 4시간 한다? 그거 중학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용 시간이 5-6시간 있어야 그 과정에서 자기 공부도 좀 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 공부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 두 번째로 그냥 문제집 권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집 권수를 오히려 줄여서라도 이 아이가 자기 공부, 뭔가 노트에 정리하고 요약 복습 정리해보는 이 단계를 거쳐야지 학기 중에 다르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공부 방법 측면에서요. 그 출발점 어디에 있냐면 이미 답이 우리 학생들의 시험지에 있습니다. 기말고사 망했으면 기말고사 시험지부터 꺼내보세요. 그리고 내가 틀렸던 거 다시 풀어보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보면, 그리고 나서 내가 시험 기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면 이미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안 해서 이걸 틀렸구나가 보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멘토링 하면서 늘 가르치는 게 플래너 쓰는 건데, 시험 공부 계획이 부재하고 시간 고려를 못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메타인지인데 이게 한 번에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초등이든 중등이든 할 일 쓰고 나면 항상 옆에다가 이 일하는데 얼만큼의 시간 걸릴지를 예측해보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든 학원이든 이미 내가 정해져 있는 고정 시간이 있죠. 그럼 그것 다 빼고 나서 남은 가용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계산해보게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일 걸리는데 이 소요 시간의 합과 가용 시간이 미스매치 되면 이 계획은 절대로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인 거죠. 그럼 뭐 가용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세워서 내가 덜 중요한 걸 덜어내야 이게 진짜 실현이 되는 계획이잖아요. 그 연습을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하면서 애들이 내가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뭘 할지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뭐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돼도 애들이 연습을 하면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해나가면 이 시험 기간 때 시간 고려를 안 해서 시험 범위 한 번을 다 못 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부모님들이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데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이 영상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본인들이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봅니다. 실제로 그런 부모님들이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 돼요, 애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특강 같은 걸 매달 이제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또 참여하시면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내용들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서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근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얘기하면 애들이 안 듣잖아요. 뭔가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가드부터 올립니다. 맨날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알아서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사춘기라는 시기가 사실은 부모에 대한 인정 욕구가 가장 큰 시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되게 인정받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려는 게 아닐까, 뭔가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실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하기가
하기가 어렵냐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듣고 싶은 얘기와 부모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달라요. 왜? 부모님들도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재수가 없어요. 듣기가 싫어요. 그 왜 그래요? 얘가 지금 나를 평가하고 뭔가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반대로 듣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일단 초반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잘하고 있어, 아니면 힘들었지, 너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줌으로써 내 마음의 가드를 내려놓게 되죠.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조언해주는 것도 진짜 조언으로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런 방법들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라는 말.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과 소통하는 1번 언어는 인정입니다. 이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걸 있는 대로 인정해주고,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보고 온 애한테 시험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다고 인생 안 망해, 위로한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 많은데 그거 사실은 되게 잘못된 피드백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는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싶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요. 그냥 거기서 부모님들은 시험 잘 보고 싶었지, 그 마음 있었던 것 엄마 알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가 열심히 했던 것도 알아, 근데 시험 못 봐서 속상하지, 나 같아도 진짜 실망스러울 것 같아, 그냥 그 마음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그 뒤에 얘기가 들리죠. 근데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고 시험 못 보고 오면 내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러니까 미리미리 요약 정리하고 그날 복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이거는 똑같은 조언이어도 나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얘기로 들리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면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시면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 잔소리, 어떤 뭐 조언, 이것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행을 하시는 목적이 고등학교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데 그거를 현행만 따라가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배우다 보면 조금 어려운 시험이라던가 강남 8학군 이런 데는 진짜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오니까 그 현행만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선행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1학년 1학기 단원과 2학년 1학기 뭐 3학년 1학기 단원이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1학년 1학기 거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3학년 1학기 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것도 다지고 거기다가 여유가 된다면 3학년 1학기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하는 문제 제기는 3학년 1학기 거를 한다고 하면서 1학년 1학기 거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 이거는 허세, 거짓 만족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행이 어느 순간부터는 목적 없는 문화? 선행이 나쁜 건 아닌데 선행을 왜 하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선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선행을 해도 되나? 현행이 중요한가? 선행이 중요한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적절한가? 라는 질문 없이 그냥 남들 다 선행하니까. 이거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무슨 중2 거, 3학년 거, 뭐 고1 거 선행했다는데 그런 애들 중에 실제로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 20-30%도 안 돼요. 당장 이번 방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제 방학 때 선행한단 말이죠. 근데 얘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잘 못 봐요. 그러면은 얘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낮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학을 해도 뭔가 잘 안 되니까 하기 싫고 막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어때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게 생기고 개념들이 계속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게 만들고 다시 이게 공부를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누적돼서 이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최악이 뭐예요? 계속 선행시키고 어려운 문제 주고, 그래서 얘한테 계속 너는 수학이 어렵지 쉽지 않지, 계속 수학에 대한 자신감 떨어뜨리고 지난 학기 지지난 학년 거 구멍은 채우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단언컨대 수학 망합니다. 10년 동안 이 일하면서 만난 수학을 못하게 되는 대표적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아이가 계속 너 혼자 하기 어려워라고 얘기해야지 이 학원을 다닐 거고 뭔가 새로운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선행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이 아이의 수준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선행 막 나가는 대형학원 그런 애들 보내시잖아요. 이 아이는 수학에 대한 외상만 커지고 수학 더 싫어하게 될 거고 학원에 전기세만 내주고 이번 방학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누가 더 빨리 선행을 하는가에 대한 경쟁, 불안감 해소, 그게 이제 좀 문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남이 뭘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 1학기 때 자신감, 자기효능감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오면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쉽던 친구 관계도 되게 어려워요. 애들이 서로 막 예민하고, 예전에는 해피했는데 서로 막 친구 관계, 얘가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소외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진짜 방학 때 우리 부모님들이 결국 기대하는 거, 방학 동안 뭔가 다시 의욕 끌어올려가지고 2학기 시작할 때 다시 1학기 때와 다르게 진짜 제대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학이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자기효능감, 자신감 회복하는 시기,
시기여야 한다가 제가 내린 이 여름방학의 1번 정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 맨날 학원 그렇게 뺑뺑이 돌리고 숙제시키고 억지로 시켰을 때 애들 그래서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잖아요.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고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겠습니까? 뭔가 이번엔 다르게 해야죠. 그래서 이번 방학만큼은 꼭 다르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